마켓 이슈 꼽아보겠습니다. 유진 투자증권 위어크 프론티어 지점 안상현 차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. 앞서서 마켓 리포트에서도 두 가지 편을 갈랐습니다. 낙폭과대주, 대형 성장주. 그런데 전자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. 석유화학 섹터의 바텀 피싱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낙폭과대주 선호하시나요? 개인적으로 낙폭과대주를 그닥 선호하지는 않는데요. 원래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좀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가져왔고요. 뭐 워렌 버핏의 이제 뭐 대북격이라고 하는 벤자민 그라이엄이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PBR 관점에서 자산 가치의 0.6배 미만에서 매수해서 그 이상에서 파는 전략을 많이 썼었거든요. 근데 지금 석유화학주라든지 은행주, 보험주들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게 PBR의 0.2배 수준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는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0.2배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서 굉장히 싸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오늘 가져온 석유화학주들도 제가 예전에 사실 몇 번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보유하니까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이클이 돌아오게 된다면은 이제 배당주라든지 배당금을 통해서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럴 때도 지금 굉장히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PBR이 0.6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롯데케미칼도 지금 0.5배 밑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전반적으로 그 석유화학 캐파가 이렇게 굉장히 올라온 상황에서 PBR 관점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최악의 수준까지 간다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은 증설을 해놨기 때문에 PBR이 낮아 보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. 네. 그런데 만약에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면은 그 공장이 다 놀게 되겠죠. 캐파가 안 돌아가게 됩니다.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 장치 설비에 대한 투자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최근에 뭐 SOE라든지 뭐 대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봐서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최악의 상황까지 갈 가능성,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세요? 없다고 보세요? 지금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는 약간 이르고요.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석유화학 쪽에서만 본다고 하면 중국 쪽에서 2020년부터 25년까지 석유화학 증설 계획이 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증설을 합니다. 근데 지금 국내에 있는 석유화학주들이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지금 PER 10배 수준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 이유가 중국의 증설이 굉장히 가파르게 되면 캐파는 엄청난데 수요는 지금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시선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중국 쪽의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네. 중국이 증설을 하는 ECC라든지 이런 쪽을 제외한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. 네, 중국의 자금률이 올라간다는 부분이 석유화학 섹터의 현재 위기의 요인인데요. 현재 밸류에이션은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접근을 해볼까요? 다 산다고 되는 건 또 아닐 것 같아요. 잘 골라야 되겠죠? 아무래도 네.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ECC라든지 그다음에 NCC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증설 계획이 크게 있는 쪽을 좀 기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. 뭐 네. 아무래도 그냥 완전히 석유화학 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대한유화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이런 쪽은 약간 조금 기피하는 게 나을 것 같고 LG화학이나 뭐 금호석유가 그나마 좀 비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금호석유고요. 현재 PBR 0.6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년까지 증설하는 그런 계획에 있어서 약간 외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증설에 큰 타격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유가 뭐죠?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금률을 늘리는데 네. 그 증설하는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공정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겠죠. 중요한 것들이 증설을 먼저 하는데 거기에서 금호석유가 만드는 제품은 좀 빠져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글로벌 증설 부담은 약간 적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19에 따라서 말레이시아 쪽에서 그 라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래서
그런 수요 글로벌적으로 이런 수요가 뭐 지금 현재는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라텍스에 지금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게 금호 석유입니다. 그래서 지금 가동률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PER은 한 8배 수준이고 이러한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중국 쪽의 자금률 증가에 따른 것들이라고 했을 때 뭐 8배 정도 수준이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 이런 리포트가 이미 나온 상황이고요. 지금 65,000원까지 반등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6만 원 초반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얼마까지 보유할까요? 지금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한번 보유해 보니까 떨어질 때마다 계속 샀거든요. 한 1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. 그때 한 70% 정도 수익이 좀 났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석유화학주들은 배당금이 많다 보니까 그런 네. 기반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안상현 차장님의 진득한 투자의 그 자세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금호석유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